자, 회사 코드 번호는 2098번이고요. 2098번 동진상사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 기출문제 98의 실무를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거래처 등록하라 그랬나요? 네, 그래서 거래처 등록 들어가셔서 1212 해주시면 되겠고, 주식회사, 세무전자, 동시라 그랬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206-86-31522. 대표자 성명은 김기태, 도소매, 그리고 가전제품.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지금 교재가 띄어져 있으니까 55길 띄고 19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셨죠? 네, 거래처 등록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거래처별 초기 2월.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시면 거래처별 초기 2월에 단기 대여금 들어가셔서 보니까 누가 틀렸어요? 가나가 320만원인 거죠? 네, 그래서 320만원으로 수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차익 없어졌죠? 네, 끝나셨고, 자, 그 다음에 단기 차익금 찾아가셔서 차익금은 자차상사가 1050만원입니다. 1050만원. 그랬더니 대차 차익 없어졌죠? 네, 빙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얘가 숙제인가요? 정기분 손익계산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되었다. 그럼 손익계산서에 오류가 발생되면 우리 원래는 원손이제 순서대로 갔는데 손익계산서 오류니까 손익계산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부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뭐가 틀렸냐 봤더니 상여금이 틀렸대요. 그래서 상여금 찾아갔더니 올바른 금액이 얼마더라? 340만원이더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340만원을 고쳤어요. 그러면 상여금을 고치게 되니까 무조건 당기순이익이 고쳐졌을 거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을 어디로 간다? 무조건 전기분이라고 검색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얘 가시면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시면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이 여기로 들어와야지 된다. 그런데 이거 그냥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자동으로 불러와진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러고 나면 여기 위에 있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의 금액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의 금액은 다시 어디로 간다?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 잉여금에 이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시면 된다. 그래서 126, 600 풀. 그러면 대차 차익 없어졌죠? 그러시면 무조건 정답. 이제 아시겠죠? 빙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일반전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표 07월 12일날. 우리 서점에서 영업부 업무 관련 도서를 구입하고 보통예금 지급했대요. 무조건 잘 모르면 뭐부터 쓰라고요? 돈부터, 대변에 보통예금부터. 그냥 보통예금 7만원 나갔습니다. 그쵸? 그리고 차변에 책 샀나요? 도서 인쇄비 800번대인가요? 빙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7월 28일날 07월 28일날 해운에 대한 외상매출금 470만원과 외상매입금 580만원을 상계 처리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액은 당사의 당저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랬죠? 그럼 상계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외상매출금 원래 무슨 별? 외상매출금은 원래 차변에 있던 거니까. 그쵸? 외상매입금은 대변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반대쪽으로 사라지시면 됩니다. 대변에 외상매출금 누구 거? 해운. 해운의 외상매출금 470만원을 없애고 그리고 차변에는 외상매입금 이것도 해운. 그래서 580만원.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고 났더니 110만원 지급하래요. 추가로. 그러니까 해운이라는 거래처는 이상하게도 나랑 매입도 거래하고 매출도 거래하는 가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상 매출금도 깔려있는 상태고 외상 매입금도 깔려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정리를 좀 하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외상 매출금 다 없어지고 외상 매입금 전부 다 없어지고 그러고 났더니 110만원만큼 차익이 생겼으니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당좌예금이 110만원이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7월 31일이고요. 7월 31일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주식을 처분했대요. 맞죠? 주식을 처분했으니까 일단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나가야 되나요? 네, 단기 매매 증권 무조건 무슨 가격으로? 취득가액으로. 맞죠? 그러면 취득가액은 얼마 주고 샀는데요? 네? 2천만원. 그쵸? 액면은 나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1주당 구입가액은 만원이다. 맞죠? 그래서 2천만원짜리가 없어지게 되고 우리는 차변에 보통예금은 2,400만원이 들어오겠죠. 네, 그럼 400이 남았네요.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 400만원만큼이 생기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우리가 이 단기매매증권은 무조건 장부가로 나간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하는 보통예금은 무조건 처분가로 들어온다. 돈이. 이것만 잘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어려우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본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 7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금융비용은 전액 자본화하기로 하였다. 이 건물의 착공일은 2020년 1월 13일이며 완공일은 2022년 11월 30일이다. 그러니까 22년 오늘은 지금 8월 1일이니까 아직 짓고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대변의 현금이 700이 나갔어요. 그죠? 맞나요? 네. 그리고 우리는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금융비용은 전액 자본화하기로 했다 그랬죠? 내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겠다 라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현재 짓고 있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은 9월 30일. 9월 30일. 2기 예정 부가세 신고를 위하여 부가세 대금금 800, 부가세 예수금 1130만원 상계 처리하고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랬나요? 그러면 9월 30일이니까 이제 여기서 발생한 부가세는 10월 달에 납부할 거죠. 10월 25일 날 우리가 부가세 신고하면서. 그러면 부가세 대금금은 원래 무슨 변? 차변.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 그쵸? 그게 어느 변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시산표 들어가서 잔액 있는 날을 확인을 하시면 돼요. 시산표에 가셔서. 그러면 반대쪽으로 없어지니까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얼마예요? 1130. 그리고 대변의 부가세 대금금 800. 그러니까 결국 다음 달에 우리는 330만원의 부가세를 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 330만원이 나오면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결산 문제에서 했었거든요. 12월 31일도 부가세 마지막 과세기간 종료일이기 때문에 1년에 4번 이렇게 부가세를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가 항상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12월 19일. 12월 19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만원 보통예금 지급.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이 200만원이 나가겠죠. 차변에 계약금 지급했으니까 뭐라 해요? 선급금이요? 맞죠? 네, 우리공장.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뒤로 한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 전표가 끝났고요.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 07월 21일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가 나오면 일단 샀는지 팔았는지부터 제일 첫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게 현금 매출하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매출이니까 이쪽 왼쪽에 있는 매출에서 유형을 찾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증빙이 뭐래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그랬죠. 물건 팔고 돈 받았는데 증빙을 발급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건별입니다. 무증빙.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14번 건별이고요. 우리는 제품을 판매를 했고요. 공급가에 99,000원을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집니다. 그죠? 네, 거래처는 이순옥, 중개는 그냥 현금이라고 끊어주시면 되겠죠? 네, 전액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자, 그 다음은 9월 4일입니다. 09월 4일날 원재료 매입처의 사무실 이전을 축하하기 위하여 프리티 화원에서 축하 화환을 주문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를 샀죠? 샀으니까 매입 거래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나요? 그런데 부가세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현금 면세입니다. 62번. 현금 면세.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화환 공급가액은 20만원이고요. 거래처는 프리티 화원, 그리고 분계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으니까 혼합. 그럼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우리 뭐라 해야 되죠? 513번 적대비입니다. 원재료 매입처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빠져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9월 15일입니다. 9월 15일. 당사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를 구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51번 기계장치를 구입을 했고요. 공급가액은 5천만원에 부가세 별도, 거래처는 한국. 전자인가요? 네. 대금은 할부로 지급했으니까 혼합. 차변에 기계장치 들어오나요? 네.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할부는 돈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쵸? 그래서 계정 과목을 기계장치로 수정을 해주셔야지 되고, 그리고 미지급금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10월 10일날. 10월 10일날 주식회사 광고에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번 과세매출. 제품을 판매했고요.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1,500에 부가세 별도, 거래처는 광고. 전자인가요? 네. 그리고 분계는 혼합. 제품 매출했고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은 10월 18일날. 10월 18일날 업무용 비품으로 사용하던 냉장고를 미래의 현금 11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받고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거 별표 유형자산 매각거래예요. 유형자산 매각거래. 그러면 유형자산을 매각한 거래는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죠. 그러니까 무조건 과세 매출에 우리 냉장고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나요?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원이죠? 그러니까 100만원에 10만원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금액이 나누어졌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면 되겠고, 거래처는 누구한테 팔았어요? 미래인가요? 네, 미래에다가 공급을 했고요. 전자인가요? 네, 분계는 무조건 혼합. 유형자산 매각거래는 무조건 혼합. 그리고 대변에 냉장고니까 우리 뭐였어요? 비품이 나가요. 얼마짜리가? 280만원짜리가. 비품 280만원짜리 나갔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213번 감가상각 누계액이 160만원이 없어져야겠죠. 이게 일단 첫 번째 거. 자, 그 다음은 돈 받아야죠. 전에 현금으로 받았나요? 차변에 현금 들어왔는데 얼마예요? 110만원. 나는 부가세 포함해서 항상 공급가액과 부가세만큼만 내 현금으로 받으면 된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20만원이 생겼나요?
네, 그럼 차변에 뭐라 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11월 28일입니다. 11월 28일. 본사 신축을 위해 구입하는 토지 취득에 대한 법률 자문 등 등기 대행 용역을 국민개발로부터 제공받았다. 용역에 대한 수수료 300만원 부가세 별도 현금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엄청 어려운 문제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해서 불공입니다. 그렇죠? 토지와 관련해서 부가세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불공입니다. 뭐 자문료, 뭐라고 하든지 뭐 상관없는데, 네, 그래서 공급가액은 300만 원의 부가세 별도고요. 거래처는 국민개발 전자인가요? 네.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F2 누르셔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공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분개는 현금으로 지급했나요? 네, 그냥 분개는 현금 대신에 원재료가 아니라 토지가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해서 우리는 불공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 아시겠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문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오류 수정하라 그랬나요? 네, 오류 수정하라 그랬으니까, 7월 10일인가요? 네.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에 07월 10일 날로 가볼게요. 세금과 공과 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금과 공과 10만원 처리되어 있는 금액은 급여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랬죠? 소득세는 우리 뭐예요? 예수금으로 계정 과목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쵸? 이해되셨죠? 네. 원천 징수한 금액을 우리가 소득세, 예수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9월 27일 거래는 아마 일반 전표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일반 전표가 아니라 어디로 가요?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날짜를 09월 27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수리하고 과세라고 처리를 했는데, 맞나요? 네.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세로 처리하면 안 되고, 뭐로 처리해야 돼요? 불공으로 처리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공, 자동차 수리비, 나머지는 다 같은데 불공 사유 F2 누르셔서 비영업용 소형차 구입 및 유지관리. 분개는 현금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현금인데 우리 여기다가 계정 과목이 뭐예요?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 몇 번대예요? 800번대 있는 차량 유지비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우리 오류 수정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과세로 처리를 한 걸 불공으로 고치는 문제.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조금 잘 해두시고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산으로 가볼게요. 결산은 자동 결산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동 결산이 있었죠. 맞나요? 1번만 수동 결산이고 2번, 3번이 자동 결산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 결산에 몇 가지 있더라? 5가지가 있더라. 자동 결산이 원래 5가지 종류가. 자동 결산에는 기말재고에 그 다음에 퇴직급여, 그쵸? 그 다음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대손, 그리고 법인세. 이렇게 5가지가 자동 결산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5가지는 무조건 자동 결산으로 가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수동 결산은 한 문제니까 일반 전표에 12월 31일로 가셔서 1번
구입 당시 자산으로 계상한 소모품 중 6개가 재고로 남아있다 그랬나요? 그러면 6개가 남아있으니까 처음엔 다 내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분계 뭐 해야 돼요? 분계를 14개 분을 분계해야 되죠. 네? 아, 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20개를 사서 20개 다 내 거다라고 해놨는데 결산일날 가봤더니 6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14개를 쓴 거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14개 5만 원이니까 5, 4, 20, 70만 원인가요? 네. 빙고. 대변에 소모품 70만 원이 없어져야 하고요. 차변에 가서 얘가 다 530 소모품인가요? 네. 빙고. 그래서 비미자사 그랬어요.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사용액을 분계해라.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동결산입니다. 자동결산.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시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무조건 엔터 쳐주시면 되겠고, 법인세가 나왔으니까 법인세는 그냥 무조건 제일 밑에 선납세금 눈에 보이시나요? 그대로 옆에다가 100만원. 그런데 우리 법인세 얼마래요? 700. 그러니까 얼마만 더 써요? 600. 그래서 어쨌든 법인세 700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해당 자산을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하고 계산된 상각 범위액을 감가상각비로 반영하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으로 갈게요. 고정자산 등록. 기계장치인가요? 네, 기계장치. 코드 번호는 101번이라고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름은 따로 안 나와 있네요. 그쵸? 그럼 그냥 기계장치라고 넣을게요. 기계장치. 취득 연월일이 2020년 07월 27일. 그러면 기초가액이 얼마 있었다 그랬어요? 3천만원. 정기말 상각 누계액은 900만원. 그리고 내용연수는 5년.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경비구분은 제조.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얘가 감가상각액을 알아서 계산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9471 외워주시고 얘는 일단 여기까지 그냥 이게 끝.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공장 건가요? 그쵸? 그러면 감가상각이 몇 군데? 2군데 있다 그랬어요. 경비에 있는 감가상각비가 있고 화면을 위쪽으로 맞추시면 밑에도 감가상각비가 또 있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장 거니까 위에 거 기계장치에다가 얼마였다고요? 아까 얼마였죠 우리? 9474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여기 있는 금액이 947만 1,000원 그대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정답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감가상각은 항상 경비에도 감가상각비가 있고 그리고 밑에 800번대에도 감가상각비가 있더라. 이것만 구별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전표 추가. 자동 결산은 무조건 전표 추가를 눌러 주셔야지만 분계를 해주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조회 문제예요. 이제 창을 열린 창들을 다 닫을게요. 조회 문제에 부가세 신고 기간 중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그랬나요?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이거 어디 가야 되죠?
이거 부가세 신고서 가시면 안 되는데. 안 돼요? 자, 볼게요.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한번 가볼까요? 부가세 신고서 4월서부터 6월까지. 그럼 여기에 200만 원이 있고 20만 원이 있죠. 그래서 220이라고 하셨나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 내면 여기 앞에 보니까 신용카드도 있고 여기 현금 영수증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쵸? 네. 그러면 얘가 아닐 수도 있다란 얘기가 되는데. 네. 그 그쵸? 생각은- 네, 확인하셔야죠. 어디 가서. 메인 매출장. 메인 매출장이 유형별로 나온다 그랬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메인 매출장이 유형별로 나오기 때문에 메인 매출장에 4월서부터 6월까지의 거래를 지금 매출이죠. 2번 매출을 선택해 주시고 매출에 카드 과세인가요? 카과 매출. 그랬더니 200만 원에 20만 원 맞게 나왔네요. 맞나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네, 현금 과세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200만 원에 20만 원. 그래서 대가를 물어봤으니까 220만 원이 맞죠? 네, 지금 문제는 220만 원 정답. 네. 그런데 부가세 신고서에 이 자리는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이 같이 있다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을 찾으실 때는 원래 메인 매출장에 가셔서 조회하시는 게 맞습니다. 메인 매출장은 유형별로 조회가 가능하세요. 자, 상반기에 접대비 가장 많이 발생한 월과 금액은 그랬어요. 큰 달, 작은 달 물어봤죠?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총계정 원장입니다. 큰 달, 작은 달 물어보시면 무조건 총계정 원장. 그래서 총계정 원장은 1월서부터 6월까지인가요? 계정 과목은 813번 접대비인가요? 그럼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2월인데요? 그쵸? 2210만원 정답. 절대 여기에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 잔액 보시면 안 돼요. 잔액은 누적이니까. 잔액은 누적이니까 당연히 마지막 달이 무조건 제일 크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월별 발생한 걸 물어봤으니까 각 월마다 차변의 금액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의 회수액은 얼마인가? 회수액이 가장 큰 달은 그럼 외상매출금은 차변에 있는 거니까 회수하면 대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변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또 잔액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차변 보시면 안 되는 거고 한번 여기서 한번 볼까요? 외상매출금 108. 그럼 외상매출금은 차변에는 외상매출금이 생긴 거겠죠. 각 월별로. 그쵸? 각 월별로 생긴 거고 대변에 있는 건 각 월별로 회수한 거예요. 그죠? 외상매출금 계정이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대변, 잔액은 말 그대로 외상매출금 남아있는 잔액이 되는 거고. 반대로 계정 과목 외상매입금으로 바꿔보시면 외상매입금은 대변이 발생한 거죠. 부채니까. 대변이 발생한 거고 그러면 차변이 외상매입금 갚았다는 얘기죠. 외상매입금 지급액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래처명이라 그랬네요. 외상매입금 잔액이. 그쵸? 그러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에 가셔서 몇 월 현재요? 5월 말 현재. 그럼 05월 31일, 5월 31일 둘 다 5월 30일이라고 그냥 쓰셔도 돼요. 1월 1일서부터 5월 30일 쓰셔도 되고 상관없으세요? 네.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인가요? 외상매입금이고요. 거래처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는 그냥 엔터. 그러면 이렇게 쭉 외상매입금 거래처들이 나와요. 그래서 잔액이 가장 큰 그러면 잔액을 땅 눌러주시면 2번 눌러주시면 얘를 누를 때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바뀌어요. 그래서 6,300이 가장 큰 데니까 사랑상사가 되나요? 네, 거래처명은 사랑상사, 금액은 6,300만 원이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여기까지.